33번은 이제 바다 거북이들이 새끼 때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빛을 찾아서 이렇게 기어간대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원래는 이제 달빛이나 별빛이 바닷물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이제 밝은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물이 밝은 부분인 거죠. 빛인 거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진화했는데, 그걸 찾아가도록. 근데 현대 환경에서는 이제 밤에 이제 그거 말고도 불빛이 너무 많은 거야. 건물 불빛이라든지 차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로 향해서 이제 거북이가 가니까 생존에 위협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Turtle hatchlings 하면 새끼 거북이들이에요. 그래서 뭐처럼 보인다 중간에 들어간 거고, have evolved 진화했습니다. crawl 기어가는 것처럼, 기어가도록 진화했습니다. 빛을 향해 기어가도록 진화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것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래서 이 문장 위치가 아주 중요하겠다. 이것이 이제 거북이들이 태어나면은 빛을 향해 기어가도록 진화했다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오죠. 그래서 이게 매우 rational, 단어 중요하다. rational, 합리적인.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dark beach에서의 빛은 어두운 해변에서의 빛, 그러니까 밤이야, 밤. 맞죠? 밤에 빛이 난다는 거는 represented,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과 별이 반사되는 거죠. 여기서 reflection, 반사. 그래서 물의 표면에 반사된다는 걸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밝은 부분이다, 빛이 난다, 이거라는 건 저기가 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빛이다, 빛은 뭐다? 물, 바다다,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됐던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빛을 따라가는 거, following the lights,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애기 거북이들이 led back home, 다시 바다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작했대. 뭐 했을 때? 인간이 짓기 시작했을 때. 비치 프론트 하면 말 그대로 해변 앞에 있는 거예요. 해변 앞에 집들을 짓기 시작했을 때. 또 스파클링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호텔을 짓기 시작했을 때. 어디에? 해변의 맞은편에. 이제는 부화를 하고 나서, 해칠링 부화를 하고 나서 거북이들, 헤딩 이렇게 묶어줄까요? head for 하면 뭐 어디로 향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brightest, 가장 밝은 곳이죠. 그죠? 가장 밝은 근처의 빛을 향해 나아가던, 향하던 거북이들은, 그래서 거북이들 이해가 주어야. 그래서 were being guided. 시제 한번 체크할까요? 비동사 플러스 ing, 그 다음에 bpp 들어가서 과거 진행 수동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유도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게 빛이 물이었지만 이제는 얘네는 어디로? straight, 곧장 어디로? 차로, traffic 맞죠? 차량들로 지금 유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elf-destructive라는 단어를 써요. 얘가 self-destructive 하면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destructive, 파괴하는 이란 뜻이에요. 자멸적인,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멸적인 바다 거북이들이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irrational, 단어 체크할까요? 왜냐면 얘는 앞문장의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차로 돌진하는 건 어떤 거야? rational한 행동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렇게 비이성적이었나? 그래서 얘는 어떤 이제 바다 거북이의 본성, 선천성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naturally가 선천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고요. 참고로 알면 좋겠는 게 nurtu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urture. 그래서 이거 얘는 후천성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뭔가를 기르고 양육해서 기를 수 있다는 거, 즉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는 후천적이라는 걸 의미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by nature이 아니라 by nurture이라고 하면은 후천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Yes, 그렇다. 이 현대 세상에서는 그렇답니다. 비이성적이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다.
turtles, 거북이들은 are basing, 근거를 두고 있다.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의 결정을 뭐에 근거를 두냐면 간단한 신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데 그 신호가 뭐 선행사에 맞죠? perfectly. 완벽하게 뭐 했다는 거야. 합리적이었어요. 누구한테는? 과거의 선조들이죠. 맞죠? 그들의 선조에게는 완전히 합리적이었어. 네. 그런데 뭐야? 요즘에는 그들의 진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are being blinded.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려지고 있다. 판단이 흐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비이성적인. 그렇죠? 현대의 불빛에 의해서 비이성적이게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34번. 얘는 감각이 제일 중요해요. 감각. 여기서 센스라고 해. 센스. 그래서 감각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을 인지하는 거를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 자체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대요. 감각이 없으면. 알겠죠? 들어오는 인풋 전부 다 그런 뭔가 우리에게 투입되는 거는 전부 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소통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뭔가 인식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각 입력이 없으면은 우리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감각 기관은 유일한 채널 통로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통로다. 뇌와 바깥 세상 사이에. 간단히 말해서 뇌는 is not designed. 만들어지지 않았다. 설계되지 않았다. 뒤에 디자인 뒤에 to 부정사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be designed to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그 자체로는 그 스스로는 뭔가를 sense 느끼도록 감지하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exposed brain이야. 노출된 데가 뭘까? neither A nor B. 일단 체크해볼까요? 둘 다 아니다. A, B 둘 다 아닌. 노출된 데라는 게 감각이 없는 데죠. 그러니까 감각이 지금 우리 눈이나 코나 뭐 혀나 지금 손이나 피부로 이렇게 우리 감각을 지금 느끼잖아.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뇌만 덩그러니 있는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뇌를 꺼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괜찮아요? 이런 우리 머리 안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게 아니라 뇌를 밖으로 꺼내놨어. 그 꺼내놔도 그러면 그 뇌가 빛을 느끼냐 이거예요. 빛을 느껴 못 느껴요. 걔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 느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위에 뇌 위에서 맞죠? 뇌 위에서 비춰지는 빛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죠? 뭐도 못해요. 그것을 만지는 무언가를 느끼지도 못한다. 그래서 뇌를 이렇게 머리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다고 해서 뇌가 뭔가가 날 쓰다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눈이나 피부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감각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환자들이 are kept awake. 뭐뭐 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뇌 수술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마취를 안 시키는 거야. 마취를 안 시키고 그냥 깬 상태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근데 우리는 뭐 신체 수술할 때 생각해봐. 만약에 어디를 어디가 뭐 찢어져가지고 거기를 꼬맨다거나 뭐 거기에 찢어져 뭐 칼을 대가지고 수술한다 이럴 때는 우리 마취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 감각이 느껴지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뇌는 그런 것도 못 느낀다는 거야. 뇌를 쑤시고 막 찔러도 아프다고 못 느낀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찌르고 쑤셔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전체 받아와서 help 도와줘요. 그 의사가 isolate 고립시키는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뇌는 깨어있고 지금 이 감각이 이제 느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감각에 따라서 뇌가 어떤 부분이 뭐 활성화되거나 이런 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의사 눈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뭐를 담당하는 이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하기가 더 쉽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고립시킨다. 분리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됐죠? 특정 영역, 뇌의 특정 영역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뇌의 특성을 이미 인식을 했대. 2000년도 더 전에. 그래서 걔가 뭐라고 했냐면 Nothing is in the mind. 마음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that does not. 이때 이 that절은 관계사절은 nothing을 설명하는 관계사절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통과하지 않고 감각을 지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야? 우리가 보통 뭔가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어떤 생각, 인식을 말하는 거야. 인식. 즉 누가 하는 역할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뇌가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감각이 없이는 인식하고 어떤 그런 느끼고 그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거야. 무조건 감각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개념은 can be seen 분명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When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이 blindfolded가 뭐냐면은 눈 가리개란 뜻이에요. 눈 가린 거. 우리 뭐냐 안대라고 하죠. 안대. 그래서 blindfolded 하면은 안대를 찬 이런 뜻이야. 눈 가리개가 된 거야. 그래서 눈이 가려졌고 그 다음에 placed, 두어졌을 때 warm water of sensory deprivation tank. deprivation이 박탈이란 뜻이야. 맞죠?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그래서 감각 박탈 탱크야. 그래서 감각 차단 수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도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 신체의 모든 감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 커다란 수조겠죠.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 큰 수조야. 이제 여기에 물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감각을 차단할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겠지. 과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한 모든 감각이 차단되기는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뭐 물속에 넣는 거야. 근데 이 물의 온도가 체온이랑 비슷해야지 촉각이 안 느껴지겠죠. 만약에 물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이 촉각이라는 게 감각이 또 느껴지잖아. 그래서 우리 체온이랑 비슷한 온도. 그러니까 우리 체온이 36도잖아요. 맞죠? 36도에서 7도 정도니까 그 정도 온도에 딱 맞추는 거야. 그럼 이제 촉각도 안 느껴지고 물속이니까 눈도 감고 있고 이게 모든 감각이 차단된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 박탈 탱크, 감각 차단 탱크에 이제 넣었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환각을 경험하고 막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면 사람은 아무것도 제기를 못한다는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비주얼, 시각적이고 auditory, 청각적이고 오디오 알죠? 오디오, tactile 하면 촉각의, hallucination 하면 환각이에요. 환각. 요즘에 그 AI가 많이 나오면서 맞죠? 발달하면서 우리 AI가 거짓말도 하잖아. 막 없는 얘기도 막 지어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AI hallucination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간에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사실 얘 뒤에 거 먼저 해석해야 되죠. 앞에 거는 두 번째로 해석해야 되고 incoherent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지금 약간 미쳐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는 사고 패턴 뿐만 아니라 visual, auditory, tactile hallucination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과 또 다른 실험 여러 가지 관련된 실험이 많나 봐요. 그걸 통해서 이제 명백하대요. it 가주어 that 이하가 명백합니다. We need to constant 우리는 계속해서 감각이 차단되면 안 되는 거야. 감각이 차단되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야. 지속적인 인풋 투입이 있어야 된다. 됐죠? 들어오는 감각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아웃풋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웃풋은 내가 뭔가를 밖으로 내뱉는 거, 산출하는 것이고 인풋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 감각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인풋이 필요하다. 뭐 하려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려면. 됐죠? 근데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성격과 지성, 맞죠? 성격과 지성을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감각적인 인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감각적인 인풋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죠? 얘들아 이거 봐봐. 근데 방금 수업 다 했는데 이게 녹화를 안 누르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의 발과 다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반영하게 된 이유예요. 즉 그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로 이렇게 바로 바바바박 해가지고 뛰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작가이자 동물학자인 이 사람은 관찰했다. 우리의 발이 정확하게 소통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발은 소통한다. 이것을 끝났으니까 honestly 부사를 썼습니다. 더 정직하게 소통한대. 뭐보다 다른 그 어떤 우리의 신체 부위보다. 그러면 왜 그 발과 다리가 such 그렇게 정확한 반사경일까요? reflector 반사하는 것 반사경일까요? 우리의 sentiment 하면 정서, 감정. 그러니까 발과 다리에 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잘 반영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러냐?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말을 하기도 훨씬 전에 우리의 다리와 발은 반응했대. 환경적 위협에. 그래서 뭐 그게 뜨거운 모래가 될 수도 있고 ill-tempered 하면은 성질이 나쁜 거야. 그래서 화가 난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 이런 걸 만났을 때 그런 위협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발이 instantaneously 즉시 바로 맞죠. instant 하죠. instant. 그래서 바로 먹는 거. 그래서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 뭐 없이? 의식적 사고의 필요성 없이. 의식적으로 사고하면 안 되겠죠. 빨리 지금 살아남아야 되니까 빨리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림빅 브레인 전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변형의 뇌라고 돼 있는데 이런 이제 공포, 감정을 느끼거나 뭐 학습을 담당, 기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모여 있는 곳이 림빅 체계예요. 림빅 브레인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해줬어. 그래서 뇌가 그렇게 진화했다는 거야. 뭘 확실하게 하도록 진화했냐면 우리의 발과 다리가 반응하도록 그렇죠? 필요할 때 either A or B. 그래서 뭐 움직임을 멈추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발로 차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 발이 먼저 반응을 하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survival regimen 밑에 나와 있는 단어였어요. 양생법이라고 돼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안 쓰는 단어로 이렇게 단어 뜻을 주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어. 아무튼 얘는 그냥 요법이란 뜻이에요. 요법. 우리 식이요법 같은 거 할 때 그 요법 그런 좀 뭔가 체계적인 방식 있죠. 그거를 regimen 양생법이라고 합니다. 생존 방식이에요. 이 생존 방식 자 retained 묶어주고 여기 분사고요. 생존 방식은 자기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보유된 거죠. 맞죠? 계속해서 유지된 거야. 우리의 선조의 유산으로부터 계속해서 유지된 이 방식은 우리에게 잘 기능을 해줬어요. 즉 잘 역할을 해줬으니까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age old 이렇게 오래된 반응들은 여전히 so that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so that 사이에 지금 hardwired라는 분사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갔습니다. hardwire 단어가 진짜 중요하겠다. 무슨 뜻인가요? 선천적인이라는 뜻이죠. 선천적인. 와이어가 전선이야. 그래서 우리 컴퓨터 본체 같은 거에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전선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부품이 묶여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반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죠.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점점 인간에게서도 바꿀 수 없는 것, 즉 선천적인 것,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랑 비슷한 단어. innate, inborn, inherent, 본질적인 내재된 이란 뜻인데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는 타고났다는 뜻이죠. 맞아요. 다 비슷한 단어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선천적이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굳어져 있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when we are presented 우리가 뭔가 제시받았을 때 무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위험한 거나 아니면 disagreeable 불쾌한 무언가를 제시받았을 때 그래서 제시되었을 때는 우리의 발과 다리가 여전히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선사시대 프리히스토리가 맞죠? 역사 이전 선사시대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서 did가 중요하겠다. 어법. 그래서 얘가 지금 반응했던 것처럼 react를 받아오는 일반 동사를 받아오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썼어요. 그래서 비동사 were를 쓰면은 안 되겠다. 얘는 우리가 원래 구전, 말로 하던 문화에서 이제 글을 쓰는 문자 문화로 바뀌면서 종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종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전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바뀌는데 종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구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전, 말로 하는 문화에서 to literate 하면은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뜻이 남았죠. 그래서 문자이란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자이 이때 원은 컬처를 받아오고 그래서 문자로 하는 문자의 문화로의 전환이 주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동사가 어디냐면 was held back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중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구전 문화에서 근데 구전 문화가 뭐냐? 다시 설명한 거죠. 구전 문화에서는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완전해요. handed down 수동태니까 완전. 지식이 전달되었다. 이야기나 노래나 apprenticeship 하면은 도제제도란 뜻이거든요. 도제제도가 뭐냐면은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직접 배우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 장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맞아. 장인이 밑에 제자를 길러가지고 그 기술을 전달하고 이런 거를 도제라고 해요. 아무튼 그런 구전 문화에서 문자의 문화로의 전환. 근데 문자 문화는 또 뭐냐면 또 설명해요. 뭐에 기초를 둔 그래서 쓰여진 단어죠. 그래서 문자의 기초를 둔 문자 문화로의 전환이 was held back. hold가 잡고 있는 건데 잡고 뒤로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저지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지연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지연되었다. 뒤로 당기는 거. 지연시키는 거죠. 수세기 동안. 근데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suitable 적합한 쓰기 재료가 없어서. 그래서 쓸 곳이야. 쉽게 말해 쓸 곳. 어디에 쓰냐 이거야. 어디에 쓸지 쓸 곳이 없어서. 그래서 2, 3, 4 이렇게 묶어볼까. 2, 3, 4.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종이 발명 전 종이 이전에 어디에 썼느냐. 근데 이게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스톤이랑 클레이 타블렛 하면 점토판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어. 하지만 그것들은 어때요? be prone to 뭐뭐 하기 쉽다. fracture 하면 깨지다. 그래서 깨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 그 다음에 bulky 하면 거대한, 부피가 큰 이런 뜻이죠. 부피가 크고 무거웠다. 뭐 하기에는? 운반하기에는 transport. 그 다음에 나무는 splitting 하면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는 걸 겪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갈라지잖아요. 맞죠? 쪼개지고 be susceptible to 하면 뭐뭐 하기 쉽다. 그래서 decay 동사원형 써서 썩기가 쉽다. 그리고 벽화는 어때요? 벽에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거. 그거는 이동이 전혀 안 되죠. 맞죠? static 고정된, 정지된. 그리고 공간이 제한적이었다. 그 다음 종이의 발명이 solved. 여기 먼저 볼게요.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이 뭐야? 2, 3, 4죠. 맞죠? 2, 3, 4. 2, 3, 4. 이러한 문제도 해결했다. 그래서 여기 문장 위치 확인해야겠다. 자, 종이의 발명 근데 뭐냐면 said to be.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중국인들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다. 중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종이의 발명이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문장. 별표. It wasn't until Roman replaced.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야. 로마인들이 그 스크롤을 두루마리를 코덱스라고 부르는 것으로 대체할 때까지는 뭐가 아니었냐면 그 재료가 종이가 그것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다시 말해서 로마인들이 뭐 하고 나서 코덱스로 대체해서 뭐 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완전한 잠재력이에요. 여기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일단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같이 이동하네. 이 의미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뭐야 일단 여기로 놔두고 코덱스로 대체해서 비로소 그게 종이가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일단 좀 지우고 지우면 안 되네. 이 예문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운 예문으로. 자, 나는 점심시간까지는 먹지 않았다. 이거야. 똑같아. 여기 지금 not until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not until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다시 어떤 의미가 되나요? until 이하. 맞죠? 여기 있는 거. 여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뭐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해서야 비로소 뭐뭐 하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우리 지금 여기 본문에 주어진 문장은 강조 구문이에요. It was that 보이나요? It was that. It was that 사이에 지금 뭘 넣은 거예요? Not until 이걸 넣은 거예요. Not until. 괜찮아요? 그래서 not until은 좀 특이하게 이거를 항상 같이 가져와야 돼. not until 같이 가져야 돼. 뒤에 있는 덩어리까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바꾼다고 하면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 It was that 사이에 쓰는 거죠. It was that 사이에 not until lunch를 쓰는 거예요. not until lunch. not until lunch.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걸 쓰는 거야. 근데 이제 didn't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didn't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제만 반영을 해서 I at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얘도 다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내가 먹은 것은 맞죠? 나는 뭐가 비로소 뭐가 되어서야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먹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점심시간까지는 먹지 않았다. 이 말이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먹기 시작했다. 얘도 마찬가지. 얘 되어서야 뭐 하기 시작했다. 얘도 로마인들이 이걸 대체해서야 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또 하나만 더 보면은 자 얘를 우리가 강조 구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부정어 강조. 괜찮아? 얘를 부정어를 강조할 때 똑같이 not until 이 덩어리지. 덩어리는 항상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얘를 문두로 강조할 거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으로 빼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뜻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not until lunch를 맨 앞에 쓰겠죠. not until lunch. 괜찮아요? 한 다음에 부정어 앞에 왔기 때문에 여기 도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정어 도치시키는 어순은 의문문 어순이야. 그래서 I ate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Did I eat 이렇게 되죠. Did I eat. 그래서 not until lunch did I eat. 똑같이 나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먹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고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 잠깐 홀드를 하고 얘를 not until 부정어 강조 구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얘를 자 not until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꾸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일단 뭐야? 이 덩어리는 똑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맞죠? 여기 not until부터 romance replaced codex까지는 같이 와야 돼. 맞죠? 그러면 not until codex까지 썼어. 됐죠? 그 다음에 it was that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 있죠? 이 뒤에를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뭐야? did 이제 the material reach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뒤에는 똑같이. 이해됐나요? 얘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참고로 우리 천이문에도 그 부정어, 도치, 나돈니 하는 거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that 그것이 was 2000 years ago 2000년 전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dominant 지배적인 형태다. 그래서 쓰여진 글의 문자의 지배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that 그것은 이 로마인들이 코덱스로 바꾼 그 사건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좀 잘 봐야 돼요. 이때 대시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 구조 복잡하기 때문에 접속사야. 접속사 절 안에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게 이 주어고요. win out 과거형 won out
여기가 동사예요. 여기가 접속사 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주어부입니다. 주어부. 여기까지가 다 주어부가 되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본동사. 괜찮아요? 그럼 다시 자 종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럼 종이가 win out, won out. 더 우세하게 됐다는 뜻이 우세하게 됐다. 뭐로써? 가디언, 수호자네요. 그래서 우리 문자의 수호자로서 종이가 우세하게 된 것이 그죠? 아주 놀라운 재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 근데 종이를 얘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종이는 훨씬 더 부드러운 물질이라는 거야. 뭐보다? 돌이나 뭐 나무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데 얘는 막 딱딱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걔가 결국 우리 문자를 지켜준 수호자다라는 거는 우리 이 재료의 엄청 위대한 역사다, 놀라운 역사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37번 얘는 우리가 우리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떤 이유, 근거를 대잖아요. 맞죠? 주장을 하면 거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세분화된 신중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세분화하고 뭔가 신중하게 분석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뭐 그걸 여기서 분명해 보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주장에 대한 이유는 very unlikely.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대요. 그래서 한 가지 주장으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적대요. 그래서 참고로 consist 우리 자동사죠. 그래서 수동태 쓸 수 없다. 그래서 한 주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unlikely 단어 체크.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대.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있으면은 한 가지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뭐해도 no matter how, however랑 똑같아요. 맞죠? 아무리 우리가 state, 말한다. 그것을 in shorthand, 빨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complex interaction. 그래서 그걸 아무리 간단하게 빨리 말을 해도 그것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그것은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많은 아이디어들과 implications 하면 함의라는 뜻이 함축의 그런 게 다 함축된 게 어떤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라는 거는 be broken down, 분해가 되어야 돼. 나눠져야 돼. into, 뭘로? 뭐뭐의 사슬이 담았죠. 더 정확한 premise 하면 전제예요. 전제. 그 안에서 깔고 있는 생각 있죠. 그 전제들의 사슬로 더 분해가 되어야 된다. 더 쪼개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들어가요. 뭐뭐라는 주장, 동격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모든 호주인들에게 무료여야 돼. 그래서 무상 교육을 다 해줘야 돼. 대학까지. 라는 그 주장이 might be supported. 뒷받침될 수 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이유냐면 또 동격입니다. 그래서 economy, 경제가 이익을 얻는다. 뭐로부터? 잘 교육을 받은 호주 인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라고 뒷받침될 수 있다. 이게 그럼 하나의 이유죠. 한 가지 이유야. 한 가지 이유. 그러니까 무상교육 대학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 높아지면 뭐하니까?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에도 좋으니까 이런 근거를 댄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의 분석,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표현되는가? 단 하나의 진술, 말로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이 가능한 건가? 거의 어렵다.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 주장의 결론은 뭔데? 이거잖아요. 맞죠? 대학 교육까지 공짜여야 된다. 그래서 그거 다시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대학과 무상교육이다. 그렇죠? 하지만 이유는 도입합니다. 그 이유가 뭘 도입하냐면 몇몇 아이디어를 더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거야. 이 경제까지 끌고 왔으니까. 맞죠? 경제적 이익과 그 다음에 잘 교육받은 인구 이런 뉴 아이디어스를 또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면은 그런 내용 여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은 교육을 잘 해야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교육을 잘 받는 거랑 경제랑 관련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가 어떤 뭐 통계가 있는가 이런 걸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링크 연결성
이 두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성 그리고 결론이 뭐 어떻게 보이지만 obvious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냥 듣기로는 뭐야? 교육 잘 되면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분명해 보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파고들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추론의 목적은 to avoid 뭐뭐 하는 것이다. avoid 뒤에 우리 ing만 써야 돼요. avoid ing. assuming 추정하는 것을 피하는 거야. 그냥 추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 명백한 것을 그냥 명백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피해야 되냐면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돼. 알아봐야 돼요. working through connections 그 연결성을 다양한 아이디어 사이에 어디에서 초기 진술이네 initial statement 우리의 이유에 대한 초기 진술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사이에 진짜 연결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명백한 것을 그냥 명백한 거지 라고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 avoid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추론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번 38번은 이민자 있죠. 이민자, 이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민자 문제, 이주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사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를 기준으로 말하면 그런 게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특히 뭐 유럽 이런 데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 미국이나 어째. 그래서 이민자를 뭐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견해가 나뉘고 뭐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주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 얘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게요. 이주라는 단어는 거의 항상 보고되었다. 대중매체에서. 그리고 심지어 과학 문헌 맞죠? 문헌에서도 문제나 위기로 많이 얘기가 되었대요. 보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자들은 이민자들은 are assumed 가정된다 to 뭐뭐인 것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걸리는 게 overcrowd 병렬이야. overcrowd, clog up and 마지막 increase 이렇게. 그래서 overcrowd 너무 과하게 빽빽하게 만드는 거죠. 과밀화시킨다. 도시에 너무 인구가 몰리게 하고 그다음에 clog up 막는 거야. 노동시장을 막히게 하고 그다음에 가난을 증가시킨다.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니까 도시가 너무 과밀화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조금 바뀌겠죠. 맞죠? 많이. 왜냐하면 임금이 더 싸고 또 노동력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뭐 기존 자국민들의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을 증가시킨다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야. 또 하나 의문스러운 가정은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이라는 이 단어를 붙임으로써 이 가정에 자기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의문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또 하나의 의문스러운 가정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주가 involuntary 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어휘 잘 보면 좋겠습니다. voluntary 하면은 자발적인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involuntary는 자발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민자냐면 fleeing, 도망치는 fleeing 미안 도망치는 natural 아니면 자연 또는 man-made, 인간이 만든 disaster, 재앙이니까 맞죠?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인간이 일으킨 그런 재난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이 보통 이민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involuntary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러면서 바뀌겠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 이게 이제 문장이 전개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 전부 다 4, 5, 6 전부 다. 하지만 체크해볼까?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 많은 이민자들은 단지 찾고 있는 것이다. 더 큰 경제적 기회를. 그 사람들은 경제적 기회를 찾으러 그 나라에 간 거다. 당연히 이민이라는 게 이주는 can 할 수도 있고 can create, does create. 그럼 does는 그냥 강조를 한 거죠. 맞죠? 동사를 강조. 사회 경제적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진짜 뭐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얘가 한번 깔아준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런 문제 있기는 있겠지. 이렇게 한 거 있기는 있겠지. 하지만
이민이라는 거는 또한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많은 기존의 pre-existing, 이전에 미리 존재하던 기존의 문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개를 한번 봐. 일단 여기서 한번 꺾었어요. 맞죠? 여기서 however에서 한번 꺾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도 이 문장의 위치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지만 더 복잡하다 하면서 반대 의견을 이제 말할 거야. 이제부터. 근데 5번에서 한번 살짝 깔아줬어요. 물론 문제가 있기는 있지. 이렇게 한 거. 있기는 있지. 맞죠? 그렇게 해서 6번에 but이 나온 거란 말이야. 맞지? 하지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있긴 있지. 하지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5번 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없다면 생각해봐. 현실은 더 복잡하다. 즉 이거에 대한 반대니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은 좀 더 복잡한 거야. 좋은 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살짝 긍정으로 온 거야. 알겠죠? 하지만 긍정이야. 알겠죠? 긍정이야. 하지만 긍정이야. 그 말이 안 되죠. 맞아요? 그리고 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더 큰 경제적 기회, 이게 그냥 플러스 이미지랑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지만 이런 이민자들이 좋은 역할도 한다. 하지만 해결책이 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깔아주는 문장. 물론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시는 해결책이 된다는 예시여야겠죠. 맞아요? 해결책. 즉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이민자가. 그래서 out migration, 외부 이주. 외부 이주는 일반적으로 redistribute, 다시 분배합니다. 노동자들을 from places of labor surplus. 그래서 surplus 하면 과잉이죠. 넘치는 거. 잉여, 과잉. 노동자가 넘치는 그런 장소에서 어떤 지역으로 from A to B. 어떤 지역이냐? where, 관계부사죠. there is, 있다, demand, 여기가 뭐 사실 주어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수요와 기회가 있는, or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주어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더 큰 기회나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 재분배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가는 이주야. out migration.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이제 동남아에서 노동자들 많이 오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노동력이 부족한 거야. 맞죠? 그렇지만 수요는 있지만 그런 어떤 보통 힘든 일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기회도 있는데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동남아에는 사람들이 많고 과밀, 맞죠? 사람들이 많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잉의 지역에서 이런 지역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재분배합니다. 이렇게. 이주는 일반적으로 selective, 선택적인이란 형용사예요. 그래서 is selective, 선택적이다. 근데 이렇게 of가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해석은 이 사람들의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선택이냐면 더 젊고 건강하고 더 유연하고 그 다음에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해요. 기꺼이 고난을 견디죠. endure, 견디다. 이 사람들 왜 견뎌요? in hopes of, 뭐뭐를 희망해서, 바래서. 더 나은 삶을 바래서. relative to, 뭐뭐와 비교하여. 뭐뭐에 비해서. 뭐에 비해서? prospect 하면 전망. 그들의 origin, 원래 있었던 곳이에요. 맞죠? 본거지. 원래 살던 나라. 그 장소의 전망에 비해서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희망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견디는 그런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야. 이민이라는 거는.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 that examine, 검토하는, 조사하는 장기적 영향을, migration의 장기적 영향을 조사하는 많은 조사가, 그래서 research가 주어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어고, 동사 어딘지 찾아봐. 동사. finds. 맞지? 여기 좀 멀기 때문에 잘 봐야겠다. including은 사이에 들어갔어요. 뭐뭐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결과를 조사해봤대. 그런 조사가. 근데 뭘 포함해서? remittance 하면 송금, 돈 보내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또 자기 나라에 보내주잖아요. 맞죠?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또 intergenerational. 그래서 세대 간의 이동, mobility.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 영향을 다양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positive하더라. positive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positive. 그렇죠?
긍정적인 장기적 영향이 있다. 어디에 미치는 본거지야. 자기들이 이제 원래 살던 나라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죠. 그러면 이주 온 그 나라. 그렇죠? 이주 온 나라에도 결국에는 좋고 원래 자기가 살던 그 나라에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9번 얘는 우리 화폐 시스템에서 금의 역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금 본위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금 본위제를 아예 안 써요. 금 본위제가 뭐냐면은 금이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금 뭐 몇 온스는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금 10g은 뭐 몇 달러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놓는 거야. 그러면 금이 있는 양만큼만 뭐야? 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얘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근데 그냥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 글에는. 그렇지만 현재는 금본위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본위제란 내용도 여기에는 없어요. 단어도. 아무튼 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돈이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만드나요? 정부가 만들잖아요. 맞죠? 찍어내잖아요. 그 문제는 is 뭐냐면 that those 뭐만 사람들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다. 항상 직면하는 겁니다. 유혹에. 근데 뭐 하려는 유혹이야.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쓰려는. 그래서 spend, create, spend 이렇게 병렬이네요. whether 뭐 이든지 그래서 뭐 A든지 B든지 고대 왕들이든지 아니면 현대의 정치인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항상 발생했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세기에 거쳐서. 그럼 이것은 뭐예요? 뭐 1번 문장이죠. 맞죠? 계속 돈을 찍어내고 싶은 거야. 돈을 찍어내서 막 돈을 많이 쓰고 싶은 거죠. 맞죠? 여기저기에 많이 쓰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찍어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항상 발생을 했고 문제는 끝났으니까 분사구문이에요. leading to 초래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물가 상승이죠. 돈이 시중에 많이 도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면서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물가 상승으로부터 생겨나는.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금, 은 아니면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해 왔대요. 근데 금, 은, 다른 물질 이런 것들은 뭐냐? That is inherently 본질적으로는 limited 중요하겠습니다. 얘는 돈은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에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금, 은 이런 거는 이런 광물은 어때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죠. 맞죠? 공급이 마음대로 막 많이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As money. 그래서 여기 가로를 미안. 여기까지 가로를 묶어야겠네요. 맞죠? 공급이 제한된 물질을 사용하는 걸 더 선호했다. 근데 뭐로써? 돈으로서 사용하는 걸 더 선호했대요. 그것이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금, 은, 물질,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정부에게서 힘을 빼앗는 방법이었다. 방법이다. 그래서 돈의 공급을 확장하는 힘을 빼앗는 방법. 어느 수준까지? inflationary 하니까 물가 상승의 수준까지 돈을 확장시키는 힘을 빼앗는 방법이었다. 근데 지금 우리 뭐 금, 은으로를 화폐로 쓰는 나라는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아무 데도 없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거를 돈으로서 사용을 하면 뭐야?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다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금을 돈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에 이제 돈에다가 금에 일정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금본위제다. 그래서 금은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이상적으로 여겨져 왔다. 이상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 앞문장이죠. 맞죠? 정부에게서 그 권한을 빼앗는 거예요. 정부에게서 그 권한을 빼앗는 거.
그래서 물가 상승까지 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상적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금의 공급은 cannot be increased.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막 찍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 돈이 convertible. convert에다가 able이 붙은 거. able. convert. 전환하다.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환할 수 있을 때. 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뭐 할 때마다 개인이 to do so.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마다 choose 뒤에 to 부정사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 이 돈을 금으로 바꿔줘 하면 항상 똑같은 가치 금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있는 양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돈은 is said to be 뭐뭐라고 한다. 그래서 backed up 보장된다. 그래서 금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금본위제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런 말은 없지만 이 가주어 it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It is said. 가주어 it 나왔으니까 진주어 that 나오고 주어 다시 집어 넣어서 money is backed up. 뒤에 똑같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근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앞에 나온 거예요. 맞죠? 이 backed up이라는 거예요. 보장된다라는 돈은 금에 의해 보장된다라는 표현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only if 뭐뭐 할 때만 우리가 상상할 때만 그 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 transferred 전달된다. 그렇죠? somehow 어떻게든 이렇게 하겠네요. 어떻게든지 전달된다. 종이 돈으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어쨌든 간에 종이 돈으로 전달되는 거야. 종이가 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misleading 하는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종이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 종이잖아요. 맞죠? 아무리 5만 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어쨌든 그게 종이잖아. 그냥 우리가 5만 원 이렇게 가치를 부여한 것일 뿐이죠. 금의 가치가 거기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in fact the real point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that 접속사네요. 금은 단지 제한한다는 겁니다. 금의 역할은 그냥 제한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제한하는 겁니다. 뭐의 양을? 종이 돈의 양을. 그렇죠? 이슈가 발행하다는 뜻이야. 그럼 발행되는 거니까 be issued. 발행되는 종의 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의 역할이다. 40번 얘는 내용 간단합니다. 감정이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을 해요. 맞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정을 딱 배제하고 선택을 해야지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감정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의사결정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게요. 감정과 의사결정의 연구는 study가 주어요. 맞죠? 연구는 is of importance가 한 단어로 important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of 명사. of 명사는 형용사가 된다. 근데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형용사로 쓴 거죠.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 상당한 중요성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상당히 중요하다요. 괜찮아?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 이제 보니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considerable을 부사로 바꿔서 considerably important 이렇게 해도 똑같다. 됐죠? of importance가 important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용사를 수식하려면 부사가 돼야 되죠. 이것은 포함합니다. 다양한 도구의 application 여기서 적용을 포함합니다. afford 하면 제공하다. 그래서 제공되는 신경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흐름, literature, 그 문헌의 한 가지 큰 흐름, 중요한 흐름은 어떤 사람들을 한번 이제 검사를 해본대요. 뇌의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해본대. 고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확인을 하고 뭐 검사를 하는 게 examine이에요. 맞죠? 그래서 뇌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damage to
particular parts of brain known to be responsible for particular cognitive functions. 봐봐. 되게 길어요. 근데 의주동이에요. 의주동. how가 의문사예요. 그렇죠? 의문사. 그다음에 damage가 주어야. 근데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렇죠? damage인데 어디에 데미지를 받았냐? 뇌의 특정 부분에. 근데 뇌의 특정 부분은 어떤 부분? be known to be 뭐뭐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be responsible for 특정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죠? 데미지가 괜찮아요? impacts on 미치는 영향이야. 뭐에? 의사결정에. 괜찮아요? 네. 그래서 how 의주동 안에서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하겠다. 됐죠? 주어가 damage죠. 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s를 붙였습니다. s 동그라미. 다시 말해서 뇌에 이제 뇌가 다친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야. 근데 그 다친 부분이 어디냐면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 인지 기능. 됐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의 한 예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제 연구인데 이 사람 뭐 한 사람이냐 발견한 사람이래요. That when emotional 감정적인 부분,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이 됐을 때 이건 실제로 reduce 줄인답니다. 줄여요. 됐죠? efficacy 효율성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얘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알겠죠? 감정이 그만큼 의사결정에 많은 역할을 미친다는 거죠. 효율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고장나니까 손상이 되니까 의사결정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거야. 좋은 결정은 뭐의 산물이냐면 감정적 부분, 뇌의 감정적 부분의 산물이다. 결과물이다. working, 작동하는 in conjunction with 하면 뭐뭐와 함께 deliberative 하면 숙고하는 그죠? 이제 곰곰이 깊게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과 함께 작용하는 감정적인 부분의 산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똑같이 감정적인 그런 게 들어가야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부분이 관여를 해야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장 내용 전개가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앞문장이에요. 앞문장에서 얘가 뭐라고 했어? 감정적 부분도 같이 관여를 해야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근데 그것이 모순된다는 거야. 반박된다는 거야. 다르다. 이제 어떤 가정과는 다르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과는 다르대요. 그럼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where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뒤에 문제 완전하겠죠. 감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괜찮아요. 그럼 경제학에서는 감정을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 이렇게 본다는 거야. Here 여기서 이것도 여기서 바로 여기서 경제학에서 that 이하라고 가정이 된다. that 이하라고 가주어 진주어. 의사결정이 be modeled 그래서 모델링 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모델링 될 수 있다. 뭐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으로. 근데 stoic 하면 스토아 학파 알아요? 스토아 학파. 거기서 이제 욕구와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절제의 위를 강조하는 거거든. 거기서 나온 건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냉정한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는 냉정한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절제하고 그다음에 감정이 없어야 돼. 여기 감정이 없는 unemotional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는 의사결정은 괜찮아요.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만들어진다라고 모델링 된대요. And 그리고 that's why 그래서 결정이라는 거는 최적인 겁니다. 감정을 배제했기 때문에 좋은 결정인 거야. 최적. 됐잖아. 감정을 배제했으니까 최적의 결정이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But evidence, 증거는 뭐를 암시하냐면은 감정이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험해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다음에 요약문 보면은 뇌의 감정적인 부분 working in relation with 뭐뭐 관련하여 숙고하는 부분과 뇌의 숙고하는 부분과 관련된 감정적인 부분이 실제로 enhances 증가시키더라 향상시켜준다. effectiveness 효율성을 됐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전체 받아와서 counters 중요하다. 반대된다. 반대된다. 어떤 생각이 반대되냐면 about 감정에 대한 생각과 반대된대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근데 어디? 전통 경제학에. 그래서 전통 경제학에 있어서의 그 감정에 대한 생각과는 반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6번, 7번, 8번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문장 삽입 내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면은 이것은 이 6번 문장도 마찬가지 맞죠? 6번 문장도 중요하겠죠. 이것이 앞문장 받아오는데 이것이 반박된다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서 뒤에는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 unemotional한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최적이다. unemotional이 최적이다. 그래서 6번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좋은 결정은 감정적인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7번에서 이 지점에서 unemotional이 옵티멀이다. 감정적이지 않은 게 최적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6번 문장 위치. 마찬가지로 7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here 여기서는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받아오는 거잖아. 이걸 받아올 게 이 6번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 뒤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41, 42는 내용은 간단해요. 선택의 횡포에 대한 거야. 선택의 횡포. 횡포가 뭐야? 안 좋은 거잖아요. 맞죠?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볼게요. 쇼핑객들 직면하게 된 쇼핑객이에요. 30개의 다양한 고르메트 하면 미식의 맛있는 이라는 뜻이야. 맛있는 초콜릿의 선택지에 직면한 그런 쇼핑객들은 are more likely, 이거 주어고 동사죠. 훨씬 더 walk away, 그냥 나간다는 거야. away, 나가죠. 뭐 하지 않고, 어떤 것도 사지 않고. compared with, 뭐뭐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말로는 비교하다라서 이게 ing랑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분사구죠. 근데 compare는 A와 B를 비교하다라고 할 때 A to B 또는 뭐 A with B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A가 없는 거잖아. 지금 A가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A가 없기 때문에 얘는 A가 앞으로 나갔고 B compared. 그래서 A가 앞으로 나가서 with B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된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사가 된 거기 때문에 compared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뒤에 A라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PP를 꼭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되었을 때 언제보다 그러니까 이때랑 지금 이런 경우랑 지금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only half a dozen. 그래서 half a dozen이니까 한 6개 정도네요. a dozen이 12개야. half a dozen이니까 6개. 이제 그래서 6개 정도만 제시받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괜찮아요. 30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랑 6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비교하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산다는 거야. 안 사고 그냥 나간다는 거야. 6개의 선택지만 있을 때보다. 만약에 그 직원들이 또 다른 경우에요. 알겠죠? 예시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받아요. 무료 여행을. 파리로 가는 무료 여행을 받아. 그러면 그들은 행복하대. 그리고 그들에게 또 무료 여행을 줘. 하와이로 가는. 이제 그래도 행복하대. 그런데 뭐 하면? 그런데 if you offer them 그들에게 선택권을 줘. 파리 갈래? 하와이 갈래? two destination, 두 목적지 중에서 선택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들은 less happy 하대. less happy. no matter what, whatever 바꿀 수 있겠죠. whatever. 그래서 그들이 고르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괜찮아요. whatever they choose.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파리를 선택하든 하와이를 선택하든 어쨌든 별로 안 행복해요. 왜 그럼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disruptive, 혼란시키는, 방해하는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가 사람들을.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force, to 부정사, set,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씁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게 하고 두 개, A, B 선택지를 두 개를 줬으니까 뭐가 더 낫지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더 낫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리고 acknowledge, 인정하게 만드는 거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야. 그래서 force란 동사를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acknowledge 한 번 더 병렬되죠. 우리에게 비교를 하게 하고 인정을 하게 합니다. 상대적 단점에 대해서 있다. 박수가 상대적 단점. 괜찮아요? 내가 A, B라는 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A는 B보단 이건 더 낫고 저건 더 낫고 이건 더 낫고 B는 A보단 저건 이건 더 낫고 이건 낫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내가 A를 선택했다고 해도 A를 선택했어. 그러면 B보다 더 낫다라고 해서 선택했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미 뭐도 있다는 거야? 얘보다는 더 안 좋은 점이죠. 상대적 단점. 단점도 이미 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A를 선택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People who choose Paris, 파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불평을 한대요. 파리에 뭐가 없다고, 바다가 없다, 그냥 하와이 갈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만약에 하와이라는 선택지가 애초에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들은 하와이를 선택한 사람들은 후회한다는 거야. 박물관이 없네, 파리 갈 걸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 이 사람은 이것을 tyranny, 이게 횡포란 뜻이에요. 횡포. 선택의 횡포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rather than, 뭐뭐를 주기보다는, 뭐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자유를 제공하기보다는 그것은 실제로 사실 constraints 뭐한다? 제약한다. 우리의 의사결정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사결정을 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더 우리를 혼란시키기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당연히 여기 심리학자겠죠. 맞아요? 심리학자에 나온 다음에 9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걔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더 넓은, 폭넓은 선택이 증가시켜요. 어휘 같은 거 잘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unhappiness, 불행을 증가시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에 대해서. 그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비교를. A가 B보다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더 별로고 이런 거를. 이제 그 비교를 처리하려고 하는 데서 스트레스 받아요. In an effort to, 뭐뭐 하려는 노력으로. 그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러니까 그 비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비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는 그 머릿속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은 의사결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정 맞죠? 결정을 올바르게 하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것은 앞문장 전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까 봐도 걱정하고 그다음 비교를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both A and B 이렇게 both A and B 연결되기 때문에 병렬이죠. 병렬. 동사 병렬 체크해주세요. 동사 병렬. increases, raises.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할 공포,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기대도 증가시켜요. That we should be able to.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기대감도 증가시켜요. 그 다음 11번에 또 어법 having made 박스 having made. having PP 완료형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완료형은 어떨 때 쓰냐면 뒤에 주절보다 더 먼저 일어날 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의미는 if나 once 같은 조건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이에요. 완료형 분사구문. 그래서 우리가 지금 we라는 애가 주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으로 써야 됩니다. 수동이 아니라. having been made 이런 식으로 쓰면 또 안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먼저 일단 선택을 하는 게 먼저죠. 우리가 일단 선택을 하면 우리는 그러고 나서 start to regret 후회하기 시작한다. 문장 끝났어요. 여기도 분사구문. 궁금해하면서 그렇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괜찮아요? 선택을 받아오기 때문에 one's가 아니라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제일 좋은 선택이었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후회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완료형 분사 구문을 썼습니다. 그렇죠? having been made는 수동태 형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끝!